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흡법을 강의했는데 요약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가슴에다 대고 6초를 들이마시고 6초를 내쉬는데 자연스러운 가운데 가득 채우고 또 자연스러운 가운데 다 내쉬어야 됩니다. 즉 가슴에다가 6초를 가득 채워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자연스럽게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계소리를 아주 약하게 놓고서 시계소리에 맞춰서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되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아프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등까지도 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잘 되는 것이고 아무 자극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하면 아주 답답하다가 참기 거울 정도 답답하다가 단전까지 내려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물방울처럼 또는 전기자극처럼 또는 콩알이나 밤알만큼 사람에 따라 다 모양이 밝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에서 한 번에 쭉 단전까지 쭉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조금씩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단전을 내려가면은 이제는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없어지고 시원하면서 단전에 대고 6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단전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계속하면은 1, 2초 내지 3, 4초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제 단전이 또 묵직하고 답답해요. 그러다가는 단전에서부터 조금씩 해서 우여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한 번에 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엽까지 가면은 이제는 좌엽에서 다시 나갈 때는 단전을 거쳐서 코로 나가고 다시 또 들이마실 때는 코에서 명치에서 단전을 해서 좌엽까지 갑니다. 이렇게 왕복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또 단전이 답답하고 묵직하고 또 좌엽도 묵직합니다. 그러다가는 또 다시 1, 2초가 늘어나면서 다시 명치까지도 또 조금 가기도 하고 한 번에 쭉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좌엽과 단전이 또 시원해지고 또 오래 하다 보면은 또 1, 2초가 늘어나면서 명치와 단전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은 다시 명치에서 우영으로 조금 가기도 하고 또는 한 번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치와 단전이 또 시원해지죠. 그러다 또 열심히 해서 또 1, 2초가 또 늘어나면은 이번에는 우엽이 답답하고 단전이 또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엽은 다른 것과 달라서 아주 아프고 거북하고 심지어 많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건강해지려고 정신수련 하다가 오히려 병이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늑막이 걸린 줄 알고 아주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다가는 또 조금 하든지 한 번에 가든지 해서 단전으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단전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 배꼽 여기가 단전이고 이번에 도착하는 것은 하단전 아래 즉 하복입니다. 아랫배 하복으로 들어가요. 단전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되돌아서 하복에서 나갈 때는 우엽 거쳐서 명치 거쳐서 그리고 다시 좌엽 거쳐서 하복 거쳐서 코로 나갑니다. 그 또다시 들어마실 때는 코에서 단전 거쳐서 좌엽 거쳐서 명치 거쳐서 우엽으로 해서 하복으로 가고 나갈 땐 또다시 하복에서 우엽으로 해서
농취를 해서 좌역을 해서 하복을 해서 걸어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소우천 개통이에요. 소우천 개통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오면은 소수가 늘어나고 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무의식 쪽으로 돌아가도 1분 정도 돼 있을 때 그것이 거의 개통에 가까운데 개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즉 완성이 됐는지 미완성인지 확인하려면은 길을 하단장 즉 하복에 보내는 게 아니고 손끝이나 발끝이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한번 보내봅니다. 보내지면은 잘 도착하면은 거의 완성되는 것이고 또 정확히 더 판단하려면은 호흡이 1분이 넘으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억력이 2배로 되고 즉 IQ가 100이 든 사람은 200이 되고 또 100근 들을 수 있던 사람은 200근을 들읍니다. 그리고 현상도 바꿈되고 때에 따라서는 별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마음대로 다른 곳을 보낼 수 있고 현상도 되고 힘과 지혜가 2배로 되면은 소우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 오늘은 우주공항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주공항은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공호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식 공부는 우주에 두루 통하는 대통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대통로는 바로 우주공항을 말합니다. 즉 인천공항이 세계로 통하는 국제공항이듯이 우주공항은 우주를 드나든 우주 통하는 우주공항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 우리 조상님들은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봉호쌤이나 구봉쌤 말고도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우주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박학다식하니까 여기에 아까 보였던 선기옥형 아니 여기 선기옥형 이쪽이고 천상 분야 열차지도는 이쪽에 있습니다. 천상 분야 열차지도가 우리 조상 대대로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옛날도 많이 있다가 아주 태초에는 천상 분야 열차가 아니고 고인들 같은 데 북두칠성도 그려놓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흔적은 고려 때도 있었고 고구려 때도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것은 바로 이 천상 분야 열차지도. 이 천상 분야 열차지도는 고려 말에서 이 초에 권근 선생님께서 이 조식 공부를 많이 해서 우주에 대해서 박학다식해서 우주도를 만들어낸 우주도입니다. 글자가 더 지도죠. 우린 지도라고 하는데 이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도예요. 우주그림. 또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도 중요한 책들이 천문에 대한 책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요즘 학자들이 똑바로 공부 않고 우리 것이 세계 최초일 것이고 가장 정확한데 우리 것을 공부 않고 유치원 실력도 안 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천문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천상 분야 열차 지도하고 또 천문에 대한 관한 책들을 수상들이 써놓은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충 약간 설명한 백선주의 길까지 갖다 주면서 이것이 진짜 천문도이고 우주도이고 또 이 우주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 책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몰라요. 이치를 전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 별이 어떤 관계인지 뭔지 가까운지 크게 보이면 가깝게 생각하고 작게 보이면 멀게 생각합니다. 아주 상시 이하의
서적들인데 이것을 대학과정에서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겠으니 너무 한심해서 제가 갖다 주었는데 거기 소식도 없고 똑바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중요한 북도 출생이나 북극성은 우리 출생과도 관계 있고 우리 모든 생활, 전쟁에서부터 모든 문화까지 전부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바로 북두 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백두산지의 길에다가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두산지의 길을 자세히 보고 자기가 어느 별과 관계 있어서 태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상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기 선기옥형이 있습니다. 선기옥형. 선기옥형은 선기는 천문 측정하는 기계, 옥형은 옥으로 만든 천문 기계다 이래요. 선기옥형은. 또는 이것을 혼천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쪽은 선기옥형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혼천이라고 써 있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기옥형도 아주 오래됐는데 제일 기록에 남은 것은 여임금께서 스님에게 양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선기옥형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은 그 왕들은 제일 첫 번째 행사가 하늘에 제사 지는 천제인데 천제 지내기 전에 여임금께서 이 선기옥형을 먼저 살펴보셨어요. 선기옥형은 전체 측면 기구이지만 특히 달, 태양, 지구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임금 스님공은 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중국 얘기하냐 하지만은 사실은 여임금 스님공도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단군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도 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창경원에 창경원에 있지만은 고대 박물관에 조선 후기에 만든 혼천이가 있습니다. 또 태계이왕은 나무로 만든 혼천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3개가 있고, 또 지금도 연구가 되게 많고, 특히 우리 호흡 수련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오래전서부터 천문에 대한 탁학다식하고 천문을 측정하고 또 우리 인간과 관계를 써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학에서 엉뚱한 유치원 상신도 안 되는 이 천문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선기옥형 원리 또 이 우주의 원리 이거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이칼 호수 아름섬 성지, 이 바이칼 호수는 크기가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바이칼 호수에 아름섬이라는 큰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바위는 여기가 바로 성지 중에서 핵심인데 여기를 하느님께서 대왕님께서 여기서 수련도 하시고 또 처음에는 만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금수와 같이 무식하고 참 어리석게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장백산 내려오셔가지고 장백산, 장춘, 백두산 일대에서 오색인종을 가르치시다가 점점 이동해서 이 바이칼 근처까지 가셔서
바로 이 조시법,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조시법. 그러니까 지감도시 금촉인데, 지감은 나쁜 감정을 억제하고, 조식은 글자가 여기서 계속 가르칠 조식호흡법이고, 금촉은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즉 화를 낸다든가 다툰다든가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만년 전에는 이 바이칼 주변을 시작해서 우리 선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년들이 많아서 아주 바르게 살았어요. 바르게 해서 성년들이 많이 배출했는데, 이제 만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느님 뜻이 다 시박해지고, 또 이 조식법도 다 지면이 없어져 가지고 보호선생님께서 다시 해서 제가 그 뜻을 이어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아론선만 해도 제가 한 18년 전에 20년 다 됐는데, 그때 갔을 때는 우리 민족만, 순수한 우리 민족만 5천 명이 살았어요. 근데 5년 전에 또 다시 가서 보니까 유럽인들, 즉 백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또는 뭐 숙박시설이니 또는 유흥업소니 뭐니 해서 아주 백인 거주자도 견진됐어요.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왕도 천문지경에 또 이 사진도 짓고 거기에 내용도 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대왕도 천문지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있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세계 지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헛소리냐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이고, 또 여기에 써 있는 작은 민족 이름들은, 글씨들은 전부 우리 민족 이름입니다. 우리 민족이 숫자가 아주 엄청나게 많지만은 여기 다 쓰면 너무 꽉 차고, 여기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는 우리 민족 이름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넓이가 한단거기에는 잘못 써가지고 남북이 5마일이라 썼어요. 남북 5마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극에서부터 북극 끝머리 가는 것이 4마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요거를 5마일이라 했으니까 잘못 기록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2마일입니다. 남북이 2마일이고 동서가 5마일이에요. 동서가 5마일. 여기서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베링해까지가 지구 절반을 넘어서 5마일입니다. 5마일인데 이게 우리 민족이다, 우리나라에 따른 증거가 있느냐? 제가 그 백산지에 길에서 썼지만은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 민족들이 여기에 이제 핀족이 살았는데, 핀족, 즉 핀랜드, 핀족이 사는 땅, 랜드, 그러니까 핀랜드예요. 핀랜드. 또 이 뭐 랩족이니 사모예드니, 또는 여기 헝가리의 마자르족이니, 또 여기 터키의 터키족이니, 또는 트루크족, 또는 돌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핀족이나 마자르족이나 터키족이 백인들과 혼혈에 대해서 지금은 숫자가 오히려 백인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이제 슈메르 문화가 있는데, 이 슈메르 문화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화라고 배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대왕조님께서 여기서 문화와 즉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것이 황하문명이 돼가지고 또 인도 문명, 인도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렇게 전달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여기 슈메르 문화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4,000년인데 그거보다 2,000년 더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에 슈메르 문화가 있었는데, 이 슈메르 문화의
그 당시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이런 문자 기록을 진흙을 말려가지고 진흙에다 써놨어요. 새겨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가 밤낮 하잖아요. 밤낮. 그쪽도 밤은 밤이고 또 과일 먹는 밤도 우리도 밤이라고 하는데 이쪽 사람들도 밤을 밤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배 하면은 과일 배, 또 이 몸에 있는 배, 타는 배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도 타는 배도 배, 먹는 배도 배, 몸에 달린 배도 배 똑같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같은 말이 많은데 우리가 바다에서 잡아다 먹는 굴, 그쪽 사람들도 굴을 굴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터널도 굴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사람들도 또 터널을 굴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내가 사용하는 말이 6,000년 전에 이쪽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했어요. 또 더욱더 증거가 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대항도 천문지경에 제가 복희단군 영정도 있고 저 그림도 있고 또 복희시 누이 동생 여화 단군입니다. 여화씨는 복희씨는 이쪽에 있었고 복희씨 누이 동생 단군왕은 여화씨 단군은 이쪽 심해 지역으로 보냈는데 이 조시 공부를 많이 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생김새는 우리와 같이 생겼지만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말을 다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쪽 말을 들어요. 또 그 사람들의 사주팔자니 관상이니 또는 그 역사니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쪽 사람들이 다 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씨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탈을 썼지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이다. 해가지고 여호와 하느님이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나 각종 기독교 계통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단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여호와 단군. 그리고 또 이 넓은 면적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예를 들면 여기서 복희씨가 정신력으로 여호와께 즉 여호와씨께 보냅니다. 여호와 단군에게. 그러면 그대로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즉 공간 개념이 없어요. 또한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 정교 수련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공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근래 여러분이 배운 봉우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은 즉 광속은 유치원 속도도 안 돼요. 그보다 공부 진전에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 억배, 경배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정신 공부의 속도는. 그러니까 이 우주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광속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또 힘센 것도 코끼리나 고래가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보다 더 힘센 것도 없고 더 빠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바로 준 하느님이죠. 준 하느님. 그 다음에 인도에 가도 북쪽에 가면은 산간에 가면은 우리말을 쓰고 특히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에 가면은 산속에 바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 그 말도 삼계탕, 우리말로 삼계탕이에요. 그 삼계탕이 뭐냐 하면 인삼에다가 닭을 넣어서 삶아 먹는다. 이 더위에 그쪽 사람도 삼계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습이 건너간 지가 이게 삼계탕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천 년 전이죠. 수천 년 전. 또 여기에 이 시베리아 벌판의 이 넓은 땅에 가보면은 박물관에 여러 군데 가보면은 박물관마다 전부 우리 유물만 있어요. 특히 20년 전에는 우리 유물이 거의 다 하고 10%도 안 되는 약간 몇 분만이 러시아인 유물들은 100년 미만일 거예요.
우리 유물은 수백, 수천 년 전 것이고 이것이 다 우리 땅에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11의 모든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4, 5년 전에 가서 또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것은 거의 다 치우고 이제 3분의 2를 러시아 거로 채웠어요.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물로 가서 채웠어요. 근데 아직도 이쪽 발해 지역, 하바rovsk 일대에 있는 박물관에는 이 발해 인물이 거의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땅에 있던 증거고, 그게 우리나라고, 또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여기 뭐 인디안인이, 인디언족, 민족이 많은데 여기 대표적인 것만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째서 또 우리 땅이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느냐, 우리 민족이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남미에 차가 안 다니는 도시가 아닌 아주 산골 벽지로 가면은 지금도 우리말을 써요. 내가 쓰는 말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이 하늘도 거기도 하늘이에요. 저는 벽도 벽이에요. 이 바닥도 또 거긴 바닥이에요. 부엌도 부엌이고.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써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시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보시오, 두고 보시오, 먹어보시오, 죽어보시오, 죽어보시오, 가보시오. 이 보시오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 보시오라는 말을 지금도 써요. 도시 사람들은 다 이제 변질됐고 하니까 오지에 가면. 그리고 또 여기 인디안에 쿠스쿠문명이라든지 마야문명이라든지 또는 거기 고족들이 많아요. 지금 세계 사람들은 그걸 불가사의라고 보고 있어요. 저렇게 옛날에 찻길도 없었고 기둥기도 없었고 저 톤, 몇십 톤 되는 돌들을 어떻게 쌌을까? 불가사의죠. 그러나 우리 조식 공부를 하면 불가사의가 다 풀려요. 불가사의 해법이 우리 정식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생긴 데도 똑같이 생겼고 또 옛날에 그런 공부한 흔적도 있고 또 우리말도 남아있고 심센 인간이 알기 힘들 만큼 거대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식 공부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 그런 공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불가사의라는 내용은 이 조식 공부를 하면 순간에 다 풀려버려요. 또 여러분들이 그 불가사의의 한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해서 이 고토를 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에는 아주 최고의 임금으로 알고 있죠. 사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국방정책을 잘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국방정책은 아주 실패했어요. 왜냐? 여기 김종서를 보내서 두만강에 육진을 쐈어요. 그리고 두만강 육진을 쏴서 여진족은 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착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수렵생활을 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하고 거칠어요. 다스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종서 보내서 여기 두만강 육진을 쐈습니다. 이것이 큰 실책이에요. 왜냐하면 육진 쌓는 그 비용 가지고 또 거기를 주둔해서 지키는 그 모든 비용 가지고 인디언 여진족을 감싸서 끌어안았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내버려서 이 11회 땅 다 내버렸어요. 또 만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사책에는 만주는 중국 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국 땅이 몇 년 안 됐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성계가 버렸죠. 이성계 버리고 일로 와가지고 대동궁이라고 고려라 했는데 그건 자기들이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위서에 만들어낸 가짜 역사예요. 만주도 근래까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러시아 애들이 조금 해서 200년에 걸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총 한 방, 화살 한 방 쏘지도 않은 채 그냥 이걸 러시아인들이 가져갔어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전혀 달라요. 이성계가 이 땅을 버리고서 나온 뒤로 한반도 압록강을 경계했는데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이고 가짜 역사 경제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은 조선시대 숙종 때까지도 여기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무주공산이었어요. 주인 없는 허벌판이었어요. 사람들만 살았지. 그 중국 사람이 여기 만주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는 고려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숙종 때 접변사라고 국경 접변사라고 국경을 나누는 박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박권이라는 사람을 이 중국 외교관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여기 국경이 없으니까 국경을 정하자 그랬어요. 그럼 국경을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 둘이 헤어져가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중국에서 박권은 이쪽에서 둘이 걸어서 만나는 지점을 국경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요즘 장 맞았어요. 장 맞았는데 장무가 아주 너무 심한, 극심한 엄청난 퍼붓는 그런 장마였어요. 그러니까 박건이 생각하기는 에이구 지놈도 안 오겠지. 이렇게 비 오는데 뭘 비 맞으면 어떻게 오겠어. 거기서 열중히 저하고 편히 쉬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인은 조금 비 맞아보면 여기까지 압록강까지 왔어요. 그래 압록강에서 만나니까 압록강이 경계가 된 거죠. 국경이 된 거죠. 그랬는데 또 국경이 또 무효화됐어요. 왜냐? 우리 여기 만주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여기 고려다. 우리 조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또 중국 땅도 아니고 또 우리 땅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인들이 이 만주 일대에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3국인 만주국을 건설했어요. 만주국을 세우고 부위를 지켜서 왕을 만들어 놓고 또 일본인들이 그 대가로 철도를 부설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100년간이 이루는데 65년도에 일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 조약은 무효다. 왜 무효냐? 이거 거기 주인은 조선인데 조선 빼고 일본과 중국이 맺은 조약이니까 이건 무효다. 65년도에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북한도 남한도.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그것이 조약 만료가 언제냐면 99년도였어요. 1999년도. 얼마 안 됐죠? 근데 그쪽에 이게 말르니까 임시 두시는 학자들이 이거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그랬는데 남한도 북한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내서 굳이